지금부터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11장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습할 내용인데요. 11장은 함수의 기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매개변수, 특히 가변 매개변수, 기본 매개변수, 키워드 매개변수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턴 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보고 두 개의 실습 문제와 그리고 또 두 개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기초인데요. 함수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코드의 집합이라고 이런 시간에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장점으로는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함수의 키워드로 def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함수에는 함수의 이름과 그리고 매개변수 그리고 리턴 값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함수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함수다라는 걸 정의하는 의미로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쓰고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매개 변수는 없을 때는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개 있을 때는 두 개 이상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또 중요한 건데요.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하고 끝에는 콜론을 꼭 붙여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들여쓰기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파이썬에서 들여쓰기는 코드 블록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함수를 실행시킬 때는 함수 실행을 우리가 함수 호출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의 이름과 그리고 괄호를 적고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적어주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또 다른 경우에는요. 함수가 호출되고 함수 내부에서 계산된 값을 다른 변수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는 자, 변수에다가 함수의 실행 결과를 대입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직접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 어떤 문구를 3번 출력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뜻하는 def라는 키워드를 앞에 써줬고요. 자,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요. 함수의 이름은 변수의 이름처럼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괄호를 빈 채로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콜론을 뒤에 붙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코드 블럭에서는 자,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세 라인은 함수의 내부에 있는 명령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코드 블럭을 이렇게 앞으로 빼내게 되면 자, 실행할 때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실행 결과가 나오지는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들여쓰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코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이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함수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리턴 값은 없습니다. 단지 함수 내에서 3개의 명령 라인을 실행을 하고 종료를 하는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의해 놓은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자, 6번째 라인처럼 함수의 이름을 부르고 괄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문 3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문구를 다르게 바꿔서 실행을 해도 여러분들이 결과를 똑같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개의 라인이 실행이 되고 종료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함수의 이름을 불러서 실행을 시켰는데요. 자, 호출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print high라는 함수의 실행 결과를 x에다가 대입하고 자,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len이라는 파이썬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이나 또는 배열이나 자, 데이터 구조의 크기를 계산하는 함수인데요. 자, 이 두 개의 파이썬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실행 결과를 변수에 담아서 그 변수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함수의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함수를 호출해서 호출된 실행 결과를 다른 변수에다가 담는 방법으로 호출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print high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화면에 high라고 출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print 함수의 실행 결과 값은 x에 아무것도 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의 none이라는 값이 x에 들어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len이라는 length의 줄임말인데요. len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 실행 결과로 자, 이 뒤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 즉 글자가 몇 글자인가를 세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y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함수가 실행한 다음에 값을 자, 결과값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조금 후에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별표 기호를 3번 출력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이름을 print stars라고 했고요. 자, n은 3이라고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포문이 3번 반복해서 화면에 별표 기호를 3번 출력한다 라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별표를 3번 출력하는 기능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작성이 되고 실행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print stars 함수를 별표의 기호를 무조건 3번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개 변수로 화면에 출력할 별표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함수를 정의할 때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적어 주었습니다. n이라는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건데요. 우리가 별표를 출력하는 개수를 3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하는 매개 변수의 개수만큼 별표 기호를 출력하도록 함수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입력받은 매개 변수만큼 포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별표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에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3 대신 다른 숫자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를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별표 기호를 5번 출력하도록 함수가 동작합니다. 자, 여기서는 매개 변수, 별표 기호의 횟수를 지정할 수 있는 n이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를 했는데요. 자, 매개 변수를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별표 기호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호를 출력할지 기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수를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print stars 2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매개 변수를 2개 입력을 했습니다. 자, n과 mark라는 매개 변수인데요. 자, 보시면 n개만큼 반복해서 mark라는 매개 변수에 입력된 값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 정의가 끝났고요. 자, 그러면 함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에서는요, 반복 횟수는 3번, 그리고 출력하는 기호는 샵 기호를 출력하도록 매개 변수로 입력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샵 기호가 3번 출력이 됐습니다. 자, 코드를 조금 바꿔서 자, 7번 그리고 느낌표가 7번 출력되도록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함수 내부에 있는 코드를 재사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매개 변수를 사용해 봤습니다. 자, 매개 변수와 관련된 타입 에러를 살펴볼 건데요. 이건 매개 변수의 개수가 함수가 정의될 때의 매개 변수와 함수를 호출할 때의 매개 변수가 다른 경우에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print stars 2 함수에는 매개 변수를 2개 입력하도록 했는데요. 매개 변수를 하나만 입력하게 되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타입 에러의 내용은 자, print stars 2 함수에는요. 자, mark라는 매개 변수가 빠져 있다 라는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자, 매개 변수를 더 많이 넣은 경우 3개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2개가 필요한데 3개가 입력되었다.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함수의 매개 변수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변 매개 변수인데요. 자, 가변 매개 변수는 앞에서는 별표 기호를 대신하는 마크와 그리고 그 횟수를 지정하는 n이라는 2개의 매개 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거다라고 함수를 정의할 때 사전에 매개 변수의 개수를 딱 정해 놓았는데요. 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몇 개로 할지 사전에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가변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변 매개 변수는 그 앞에 별표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 앞에 별표가 붙어 있으면 이건 변수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리스트를 변수로 받은 것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print stars 3 함수를 우리가 선언을 할 건데요. 자, 기호와 그리고 한 줄에 몇 개의 기호가 출력되는지 그 횟수를 리스트처럼 한번 입력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호출하는 걸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일 앞에 마크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기호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 라인에 몇 개의 기호가 출력될지 그 숫자를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 1357 이렇게 4개의 매개 변수를 입력했는데요. 이 숫자는 사전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매개 변수를 입력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코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numbers 안에
여러 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포인 명령어를 사용해서 넘버를 하나씩 뽑아서 다음 내부에 있는 for 반복문에서 그 숫자만큼 마크로 입력받은 기호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357만큼 기호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당연히 이 숫자는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횟수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력하는 만큼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본 매개 변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매개 변수란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기본 값을 지정한 매개 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print stars라는 함수를 계속 사용을 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n이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별표 기호가 화면에 몇 개 출력될지 지정을 해줬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매번 매개 변수를 입력해야만 함수가 호출이 되었는데, 자, 아무런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값대로 출력되는 함수를 만들 때 그 매개 변수를 기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n이라는 매개 변수만 입력을 한 게 아니라 n은 3, 즉 아무 값도 입력이 되지 않을 때는 n의 기본값, 디폴트 값 3이 입력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print stars 3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매개 변수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인 3번 별표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n의 값을 이렇게 바꿔서 3이 아닌 기본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횟수만큼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매개 변수의 기본 값이 할당되도록 하는 매개 변수를 기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본 매개 변수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가변 매개 변수 둘을 동시에 사용할 때 기본 매개 변수가 가변 매개 변수보다 앞에 위치하도록 정의하게 되면 기본 매개 변수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기본 매개 변수의 의미란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을 때 이 기본 값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매개 변수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마크라는 변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 별표 기호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자, 숫자를 여러 개 가변 매개 변수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 넘버스에 들어있는 값들을 포문을 반복하면서 그 횟수만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출력할 때 마크라는 매개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요. 1357이라고 함수를 호출할 때의 의도는 자, 기본 매개 변수 별표가 1357개 출력되도록 호출을 한 건데요. 실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제일 앞에 있는 이 변수가 자, 마크 매개 변수에 대입이 되어서 일자 숫자 1이 3번, 5번, 7번 출력되도록 함수가 실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요. 자, 입력을 안 했으니까 마크 기본 매개 변수의 값 별표가 들어가도록 의도를 했는데 자,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정의 단계에서 기본 매개 변수를 가변 매개 변수보다 뒤에 위치하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동일한 코드인데요.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7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가변 매개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입력하지 않은 값은 자, 마크 기본 매개 변수에 있는 디폴트 값 별표가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는요. 가변 매개 변수가 기본 매개 변수보다는 앞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 매개 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매개 변수의 이름, 변수명을 입력하지 않고 그 값만을 입력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입력하는 매개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서 입력하는 그런 매개 변수를 키워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똑같은 print stars 3 함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크라는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시면요. 자, 마크, 즉, 이 골뱅이 기호를 1357개만큼 화면에 출력하도록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는요. 자, 기본 매개 변수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add numbers라는 함수가 선언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3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개의 매개 변수 중에 자, x는 기본 값이 없고요. y와 z는 각각 3과 7이라는 기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내부 블록을 보시면 단순히 매개 변수 3개의 값을 합산하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3개의 매개 변수를 이름 없이 값만 입력하게 되면 한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그 순서 그대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은 X에, 2는 Y에, 3은 Z에 입력이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이름을 지정을 해서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의 순서가 아니라 순서를 바꾸어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정의 코드를 실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순서대로 1, 2, 3 값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줄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자, 이렇게 그리고 y는 자, y. 자, 여러분들 이미 학습을 했을 수도 있고요. 처음 보는 걸 수도 있는데요. 자, 파이썬에서 프린트 함수 내에서 출력하는 문자열의 형식을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제일 앞에 f라는 문자가 온다고 해서 이걸 f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자, 써볼게요. 자, f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f 스트링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표현 방식을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를 쓰고 따옴표로 묶인 내부에 자, 변수나 식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여기 중괄호로 묶어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변수에 담긴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함수를 수정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x의 1, y의 2, z의 3의 값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요, 자,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x에는 2, y에는 2, z에도 2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갔고요. 자, 값을 바꾸어서 이렇게 입력을 할지라도 정확하게
값이 원하는 대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x 이외에 y와 z는 기본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입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값을 적어주게 되면 자, 값을 꼭 필요로 하는 x의 값이 대입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x에는 우리가 입력한 매개 변수의 값이 들어가고 y와 z에는 각각 기본 디폴트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개 변수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위에서 배운 것처럼 매개 변수 하나는 꼭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턴 값에 대해서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 값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함수의 실행 결과를 되돌려 준다 라는 기능을 하는데요. 자,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함수의 내부에서 그 결과값 리턴 명령문 다음에 오게 되는 변수 또는 값 또는 수식을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retur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함수의 내부 코드 블럭에 return이라는 명령문을 쓰고 그 뒤에 return 값 또는 수식 변수를 적어주게 되면 함수를 호출한 것으로 이 내용을 되돌려주고 즉 return 해준 다음에 그리고 함수를 종료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의 내장 함수인 input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요. input은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값을 반환해 주게 되는데요. 그 반환 값을 value라는 변수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put 함수의 매개 변수는 자, 매개 변수를 화면에 출력해 주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input 함수의 매개 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 뒤에 입력한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 리턴된 값이 value 변수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value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면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의 내부 코드 블럭에서 자료값 없이 즉 데이터 없이 리턴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단순히 이건 함수를 종료하고 함수를 호출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return number 2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코드 블럭 내부에 3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을 텐데요. 이 print 1, 즉 화면에 1을 출력하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return이 실행이 되면 이 네 번째 라인에 print 2, 화면에 2를 출력하는 함수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내부에서 return 명령문을 만나면 즉시 함수의 실행이 종료되고 함수를 호출한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함수가 선언이 되었고 6번째 라인부터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자, 먼저 화면에 0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 return number 2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return number 2는요. 자, 리턴 해주는 값이 없습니다. 단순히 화면에 1 출력하고 아무 값도 리턴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 값도 없다라는 뜻의 none이라는 값을 리턴을 받기 때문에 자, 프린트 내의 매개 변수로 none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none이 찍혔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화면에 2를 찍는 이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여기서 종료되고 함수를 호출했던 부분으로 돌아와서 화면에 3을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 코드가 종료되게 됩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는 0, 1, 2는 빠지고 none, 3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런 형식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리턴 다음에 리턴하는 값을 꼭 적어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return high라는 함수는 자, high라는 값을 반환하는데요. 자, 이렇게 return high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호출되고 반환된 값이 프린트에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라인에서는요, return high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반환 값인 high가 value라는 변수에 대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번째 라인 또는 6번째, 7번째 라인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함수를 선언, 만들어 보고 그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요, 가변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가변 매개 변수의 값들로부터 평균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보시면 함수의 내부 코드 블럭에서 total이라는 변수에 0을 대입을 해서 초기화를 했고요. 그리고 가변 매개 변수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어서 total이라는 변수, 즉 가변 매개 변수의 모든 값들의 합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계가 계산이 되면 return 값으로 자, 평균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모두 값을 더하고 그 값에다가 자, 그 개수를 나누어지면 평균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째 라인에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해보면 자, 1, 2, 3, 4, 5라는 값의 평균 값이 3.0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수의 기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습을 했는데요. 자, 새로 나오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코드를 실행시켜 가면서 의미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수의 기초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습 문제 2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 문제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학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g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 수학 함수인데요. 자, 이 수학 함수를 파이썬의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def라는 키워드를 쓴다. 자,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써준다. 여기 gx 함수의 이름이 g이니까 우리도 간단하지만 g라는 함수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변수나 함수의 이름이 그 변수나 함수의 의미, 동작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실습이니까 간단하게 G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개 변수는 X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수는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계산된 결과값을 이 함수에서 출력할 거냐, 즉 프린트 문을 함수 내부에 써줄 거냐, 아니면 이 함수의 값을 계산을 해서 반환해 줄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 값을 반환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반환한다.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죠? 자, 기억을 다듬어 보시면 맞습니다. return이라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수식을 적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식을 바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 예. 자, 이렇게 뭐 붙여서 적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x. 자, 그리고 플러스 15.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즉, return 다음에 나오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포문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5부터 9까지 x 값을 대입하면서 그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일 때는 y가 0 대입하면 15가 되는 거고요. x에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9가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함수의 결과값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실습 문제인데요. 자, 여기 코드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코드는요, 4개의 변수를 모두 곱해서, 즉, 우리가 전달한 4개 변수를 모두 곱해서 그 곱한 값을 리턴하는 가변 4개 변수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에서 봤던 것처럼 가변 4개 변수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values라는데 여러 개의 4개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문을 사용을 해서 자, 토탈 1로 초기화된 토탈이라는 변수의 그 값을 다 곱하게 되면 자, 모든 변수의 값을 곱하는 함수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이 온라인 실습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과제인데요. 자, 과제는요, 첫 번째 과제는 마찬가지로 가변 4개 변수를 입력을 받아서 이 중에 홀수만 리턴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pass라는 키워드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함수의 기능을 작성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이 pass라고 되어 있는 코드를 삭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홀수만 리턴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요. 자, 여러 개의 코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코드를 실행시켜 보시고 이 중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코드를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는 여러분들 강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테니까요. 강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업로드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1장의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